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타건에서 이번에 덕원이고 통합사회 2학년을 담당할 예정인 김승남 쌤입니다. 저는 평소에는 주로 목동과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있는데요. 강서구에서는 주로 인스타건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덕원이고에 이제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잘 수업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덕원예고 1학년 한국사, 2학년 통합사회를 전담하고 계신데요. 덕원예고 2학년 통합사회 내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1차적으로 보통 통합사회를 보통 다른 학생들은 고1 때 하는데 고2 때 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생각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중학교나 고2 사탐 내용 일부와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 자체가 일반적인 문제집 유형과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이 문제를 거의 풀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시중에 있는 그 문제 사이트 같은 데서 문제를 받게 될 때도 일단 그 중등부 내용이나 고2 사탐 내용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잘 맞는 유형의 문제를 구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1차적으로 덕원 예고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그 교재나 아니면 그 수업 자체에 대해선 약간 신중하게 공부를 하되 대신 문제집 같은 데서 일단 문제를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약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상세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네. 통합사회는 28년 대입부터 수능 필수 과목이 되잖아요. 그 중요도가 매우 크겠는데, 내신 갈수록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문제 유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원래 그 교육과정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덕원 예고의 경우에는 한국사가 원래 고3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시를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3 때 수능 대비용으로 가르치시되 원래는 처음부터 중서 조선 후기까지의 전 근대사를 전부 생략하고 현대사 위주로 가르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수능 과목으로 이제 기본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고1 필수 과목이 되면서 처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전체가 싹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요. 통합사회의 경우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예전과 다르게 한 권짜리 책이 아니라 통합사회 1과 2로 나뉘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통사2에 나와 있는 경제 내용을 1년 내내 가르치시지 않는 경우가 많으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까지 포함해서 어려운 단원들도 가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아마도 수능과 통사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좀 더 시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일단 범위를 약간 그 통합 유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통합사회 내신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좋은 학생들에게 선생님 수업 어필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교재부터 볼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의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내신이든 아니면 고등부의 수능 모의고사든 간에 성적대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처음엔 내가 단순 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소한 학생들의 50% 이상은 기초 부족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통사에서 일단 1등급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문제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중등부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고 상위권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과의 특성이 일단 공부할 때 순수 공부 분량은 적지만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어휘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내가 기초가 약간 약한 경우라면 차라리 중학교 때 문제집을 바탕으로 기초를 쌓고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의 고등부 교재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단 제 수업을 들을 예정인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내신을 잘 올리고 싶은 학생이라면 일단 성적이 떨어지고 나서 학원을 오기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일단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한 다음 혼자 공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거는 통사 자체가 이제는 내신 과목이자 동시에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이 안 나올 때는 정시에서도 전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를 필요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통사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가르칠지 아니면 설명 위주로 가르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희 경우에는 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거의 대부분 사회 수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기초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많이 선택을 했고
대신 고2나 중등부에 해당되고 있는 영역까지 모두 문제를 주셔서 별도의 학교 맞춤형 문제집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일단 적어도 일단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일단 성적대가 좀 더 안정적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틀리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거고, 적어도 내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용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은 합니다. 또 내신에 있어서 약간 특수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학생들이 문제집에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부와 문제풀이가 따라 노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유형까지 최소한 4년치 이상의 4개 학년 이상의 영어는 과목을 다 뒤져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면 저희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 해설집까지 같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가 훨씬 더 편할 거라 판단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일단 보통 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의 경우에는요. 그 이유가 기초 영어 부족이고, 또 본인이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내용들이 필수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벌써 이미 작년에 1년 동안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가 분명히 문제를 풀었고 문제집이 잘 나왔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안 풀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애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는 수업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3월 달에 예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선생님의 좋은 수업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